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친일 매국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이완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을사오적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라도 을사오적이 누구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완용이 그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완용은 친일 매국노로 뇌리에 박혀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완용이 서재필로 상징되는 독립협회의 초대 협회위원장이었으며 독립문의 현판 또한 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할 정도로 개혁파였던 인물이 어떻게 철저한 친일 매국노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에서 잔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0살 때인 1867년에 일가인 중추구 판사 이호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25세 때인 1882년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갔고 이후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관료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들어가 영어와 신문물을 배웠습니다. 1887년에는 주미정권공사로 부임하는 박정량을 따라 미국에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병을 얻어 7개월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888년 말에 주미 참참관으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1890년 10월까지 약 2년간 미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때 이후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알렌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미국을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1896년 11월 독립문 공사 착수식에서 그가 한 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이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만일 조선 인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고 하면 구라파의 폴란드라는 나라처럼 남의 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완용은 1890년 조선에 돌아온 이후 서재필 등과 함께 친미적 행보를 긋게 됩니다. 하지만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 등 급진 세력이 일본의 비유 아래 조선으로 들어와 갑오개혁을 추진하자 친일 내각의 학부 대신 겸 중추원 의관으로 입각해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 간섭으로 박용호가 주도한 갑오개혁은 실패하였고 이후 민씨정권은 러시아 공사 베베로와 손을 잡고 제3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키자 이완용은 이 내각에도 입각하면서 친러 세력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일본은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시해했고 이완용도 목숨이 위험했지만 미국 공사관 서기관 알렌의 도움으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이완용이 친미로 다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의가를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거처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1년 뒤인 1897년 2월 22일에 다시 경운궁으로 환공하였지만 러시아의 내정 간섭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이때 고종은 이완용의 의견에 따라 미국과 관계를 긴밀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서재필, 윤치호 등이 주도하는 친미 성향의 독립협회를 지원해 이완용이 초대 협회위원장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1904년 9월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자 이완용은 또다시 변신을 하게 됩니다. 1905년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방한해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요하자 이완용은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조약 체결에 앞장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이완용은 1907년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직에 올랐고 고종의 퇴위에도 앞장섭니다. 황은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이완용은 황제를 향해 칼을 빼들고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함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은 의전회의를 열어 한일 평합에 관한 끈을 상정하고 평안을 통화시키면서 조선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한민족을 36년 동안 치욕의 일제 지배에 들어서게 하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완용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한 여러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가 친일파가 된 것 또한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시 일본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출세만을 위해 정치적으로는 수구와 개혁을 오갔으며 대외적으로는 친미, 친러, 친일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신을 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주미공사관에 있을 때부터 수십 년간 그를 지켜봐왔던 윤치호가 그의 일기에 남긴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완용을 대단히 싫어한다. 그의 특권의 시, 야비한 교활함과 음흉함, 그와 같거나 열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일 만큼 복종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